검사에도 특별히 이상 없는 증상들의 많은 경우가 결국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닥터 김태균입니다. 손발이 저린 증상, 두통, 또 어지러움증 이런 증상을 많은 분들이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사해봐도 원인도 잘 안 나오고 뾰족한 해결 방법도 없는 그런 증상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발이 저리면 저는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지 자꾸 손발이 차고 저리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두통 있는 분들은 주로 제가 목이 많이 굳어서 그럴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하고,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전 빈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순환의 문제라고 해도 뭐 검사해봐도 어디 막힌 데 없으시고요. 또 단순히 뭐 목이 이제 뭐 아프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두통이 온다고 어떻게 증명할 길은 또 없는 거고, 또 어지러워서 빈혈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지러움을 곧 빈혈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실제 혈액 검사해보면 빈혈 그 수치, 즉 헤모글로빈이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순환의 문제라고 해서 그걸 해결할 길도 없는 거고, 목에 근육이 굳어서 그런 거라면 그걸 풀어주면 두통이 없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또 딱히 풀을 만한 방법도 없는 거고요. 또 어지럽다고 빈혈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사에서 정상이니까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검사에도 특별히 이상 없는 이런 증상들의 많은 경우가 결국은 체액의 부족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액이라 함은 결국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간질액을 말하는 거죠. 간질액 부족이라는 게 단순히 물이 부족하다 이게 아니고, 그 간질액 안에 들어있는 전해질도 같이 부족해지면서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현대인들은 개운해지려고 커피 마시고 맹물을 많이 드시고 결과적으로는 더 탈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두통 증상은 결국 뇌로 가는 혈류가 적어진 건데, 뇌로 가기 전에 목덜미하고 뒷목 쪽에 근육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우리 무거운 3 내지 5kg가 되는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게 사실은 뼈가 아니라 다 근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가 안 좋으면서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주변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긴장돼 있고 또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다는 건 결국은 간질액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눌러보시면 두통 있는 분들은 대부분 목덜미 근육 누를 때, 그 다음에 뒷목을 눌러볼 때 굉장히 아픈 점들이 있어요. 근육들이 굉장히 말라있는 그런 상태예요. 결국 이게 말라있어서 혈류가 부족해지고 결국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니까 두통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근육들이 많이 말라있는 상태를 회복시켜주면 혈류가 좋아지면서 눈도 밝아지고 머리 아팠던 것도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근육들을 풀기 위해서 마사지를 받기도 하죠. 마사지 받으면 잠깐은 시원한 것 같은데 간질액 자체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완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이제 간질액을 더 보충해주면서 이미 굳은 그런 상태들은 부분적으로 우리 생리식염수를 거기다 직접 주사해서 그 딱딱하게 굳은 부분을 풀어주고 하면은 또 두통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으로 오시는 분 아주 많습니다. 어지러우면 대부분 환자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빈혈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 빈혈은 의학적으로는 뭐냐면 세포에 산소를 전달해주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거예요. 피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거는 헤모글로빈이 여성 같은 경우 뭐 12 이상, 남성은 13 이상인데 그거보다 많이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빈혈 때문에 이분이 어지러울 수 있는 건데, 대부분 그런 분들 혈액 검사해보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빈혈이 있어서 지금 어지러운가 봐요, 이건 아닌 거죠.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이석증이 와서 병원 찾아오기도 힘들 정도로 심하게 어지러운 거예요. 주변이 막 빙빙 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이석증을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지만, 대부분 환자들은 그냥 그렇게 막 빙빙 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지러우신 거야. 걸을 때도 좀 어지러지하시고 누웠다 일어나도 어지러지하고 뭐 이런 정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했는데 빈혈이 아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에 가깝다 하면은 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빈혈은 아니신 거죠. 그럼 왜 어지러울까요? 우리 몸에 결국 체액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어떤 자세를 할지라도 충분히 체액이 빨리 순환이 돼서 어지러움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내가 자세를 바꾸거나 또 아니면 누워있다 일어나거나 이럴 때 어지러울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지금 손발 저림,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또 몸을 되게 많이 무리했다, 그리고 잠도 잘 못 잤다,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몸의 어떤 질환 때문에 치료받고 난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몸에 체액이 줄어드는, 물을 말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해지니까 결국 손발 저림이나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게 생기실 수 있는 거죠. 물론 기운도 없고요. 입맛도 없어지죠,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검사 대부분 하고 옵니다. 저희 병 오실 때는. 검사 대부분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결국 체액을 보충해 줘야만, 간질액을 보충해 줘야만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시는 거죠. 현대인들은 커피를 아주 즐기시죠. 커피를 드시게 되면은 기운이 나고 좀 정신이 맑아지니까 일하는 데 도움이 돼서 자주 마시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커피는 그 안에 있는 카페인 때문에 이뇨작용이 있잖아요. 또 알코올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몸에 있는 그 간질액을 자꾸 밖으로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인들은 굉장히 물이 부족한데 커피라든지 또 알코올 음료를 마시게 되게 되면 더 몸에 물이 부족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또 물을 그래도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물을 드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로 맹물을 드시게 되죠. 간이 없는 그런 맹물을 많이 드시게 돼요. 맹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물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맹물을 건강을 위해서 1.5에서 2리터를 열심히 드시는 분일수록 결국 소변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전해질 농도, 나트륨의 농도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변을 많이 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충하기 위해서 물을 마셨는데 결국 마신 물보다 더 많은 물이 나가게 돼서 몸은 탈수 증상을 일으키게 돼요. 물론 그것이 막 쓰러질 정도의 그런 심한 증상은 아닐지라도 몸은 계속 순환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 가게 되고 결국 이게 길어지고 살면서 또 거기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을 무리하거나 하게 되면 더 물이 줄어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손발 저림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같은 게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증상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심할 때는 일단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체액을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집에서 화분에 이제 식물을 키우는데 여행을 갔다가 오래 있다 왔더니 얘가 막 시들어 있어. 그러면 그때 평소대로 주던 만큼 일주일에 한 번씩 주면 해결이 안 되죠. 그 화분을 욕실에다 넣고 물을 확 뿌려주고 밑에 물을 채워놓고 하면은 몇 시간 있으면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수액을 통해서, 주사를 통해서 많은 양을 얼른 공급해 주셔야 돼. 두세 번 이렇게 맞으시면 그런 증상들이 상당히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이제 평소에 물 주듯이 간질액을 계속 본인이 공급해 주시면 되는 거죠. 간질액 공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첫째는 국국물 잘 드시면 돼요. 식사하실 때마다. 그 다음 평소에 간이 적당히 돼 있는 한 염도가 0.5% 정도 되는 소금물을 하루 종일 공급해 주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커피나 알코올 같은 거 섭취하시는 거는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고요. 난 절대적으로 커피는 마셔야 된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잔 정도 조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드실 때는 차가운 물보다는 가능하면 따뜻한 물을 드셔야만 혈관 수축이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고 또 그 물을 데우기 위한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따뜻한 물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체액이 보충되면은 결국 우리 몸에 간질액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뇌혈류라든지 전체 몸의 혈류가 좋아지면서 손발저림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증상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소금물 복용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조하시거나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손발저림이나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몸에 간질액이, 체액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묵국물을 잘 드시고 또 소금물을 적당히 타서 충분히 보충하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시게 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 내 몸이 부실하다 이렇게 몸탓만 하시거나 거기에 해당하는 약을 먼저 찾으시기보다는 혹시 내가 체액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하시고 세포가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